여러분 반갑습니다. 363번 영상 보셨습니까? 보신 분들이 이 영상을 봐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시고 363번 영상으로 가셔도 됩니다만 순서가 1편, 지금 촬영하는 것이 2편입니다. 왜 1편과 2편으로 나눴느냐라고 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영상의 길이가 깁니다. 그래서 전편, 후편 이렇게 분해를 했습니다. 2편이 영상이 깁니다. 여러분들의 시청을 위해서 나눴으니까 그렇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의 공감을 드리기 위해서 분해했다라고 아시고 자세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63번 영상에서 P0201, P0202, P0203, P0204 4개는 인젝터, 얘는 점화, 다중실화입니다. 실화니까 미스파이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문제가 보였으면 코일 플러스 플러그죠. 플러그. 이거 바꾸면 해결되겠지 라고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P2096 촉매 효율 저하.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권영우의 영상을 봐오셨던 분이라면 P0300 다중실화는 점화장치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ECU가 1번 실화, 2번 실화, 3번 실화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실화를 만들어냈던 경우에 P0300이라고 띄워준다라고 했고요. 또 하나 P2096 촉매 효율 저하는 실제 촉매는 문제가 없다. 또한 산소 센서에도 문제가 없다. 고로 촉매를 바꾸거나 촉매 앞뒤에 있는 S1과 S2를 바꿔도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 대의 자동차에서 인젝터 4개 모두 다 고장으로 인식했다. 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뭘 고치란 얘기예요? 뭘 가르란 얘기예요? 라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궁금해 하는데 363번 영상을 통해서 인젝터 4개를 바꾸고 코일과 플러그를 바꾸고 촉매 바꾸고 또한 센서 1과 2를 바꿔도 똑같이 결과는 제발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안 고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저비용 고효율 이거지 않습니까? 돈을 최대한 안 들이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고자 하는 게 여러분들의 마음이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마음에 찬물을 끼얹듯이 자동차가 보답해준다. 그래서 아하 이렇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떴을 때 ECU가 추측으로 띄운 경고등 이럴 때는 원인 분석을 한다. 그 원인 분석을 통하여서 정비를 한다. 이게 올바른 정비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정비업체에 가셔서 이 고장 코드 숫자를 알려주시고 뭘 고쳐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이게 뭔데요? 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인젝터 1번, 2번, 3번, 4번 다중실화, 촉매 효율 저하 라는 글까지 가지고 가서 보여주면 다 바꿔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10곳을 물어보면 10곳 다 좀 더 확대해서 100곳에 가서 물으면 그 중에 한 곳이라도 이거와 관계없어요 라고 할 것이냐. 아쉽게도 100곳에 물어도 이거 바꾸셔야 됩니다. 아니면 차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똑같이 이거를 바꾸자고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곧 분석을 하는 이유는 ECU가 추측해서 띄워준 경고등이기 때문에 원인 분석을 하라. 그 원인 분석 없이 안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드리는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인젝터 그리고 점화 촉매 아닙니까? 이것을 EMS 지도를 이용해서 말씀드려보죠. 여러분들의 자동차에는 이게 있습니다. ECU입니다. ECU 속에 EMS라고 하는 로직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EMS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공공장소에서 바지 풀고 쉬할 수 있습니까? 엉덩이 까고
대변 볼 수 있습니까? 안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곧 ECU가 이 엔진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이냐 비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이냐 라고 하는 걸 여기다가 심어 놓은 거예요. ECU가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가 제어하는 거예요. ECU로 엑셀 페달 센서, 안 밟으면 정차, 밟으면 주행, 이런 겁니다. 엑셀 페달 센서 신호가 들어간다. 그러면 시동을 걸어놓고 엔진을 관찰한다. 그때는 어때요? 정차지 않습니까? 주행할 때 뭐가 나타난다.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 그건 엑셀 페달 신호가 정차, 주행, 이럴 때만 나타나는 신호가 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됐느냐, 여기에 따라서 공기량 센서 신호값이 잘못됐느냐, 일정해야 할 냉각수 온도가 있는데 엑셀 페달을 밟으면 냉각수의 온도 값이 바뀌느냐, 그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엑셀 페달, 그리고 AFS입니다. 공기량 센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맵 센서, 요즘 맵 센서 자동차들이 많죠. 마프 센서, MAF, 이 센서도 많습니다. 세 개 모두가 다 공기량입니다. 공기량. RPM이 700rpm일 때 공기량, 800일 때 공기량, 또는 뭐 600rpm일 때 공기량, 이런 식으로 공기량 값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차가울 때 시동 걸었을 때, 열받을 때 시동 걸을 때 냉각수 온도 신호가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의해서 ECU가 연료를 분사한다. 분사된 연료가 엔진 속에서 태울 수 있도록 점화, 이그니션, 스파크 플러그로, 이게 스파크 플러그죠. 여기로 불꽃을 보내주면 폭발이죠, 여기서. 그리고 나가죠. 여기에 촉매가 있다. 촉매 앞에 있는 S1, 촉매 뒤에 있는 S2, 이걸 통해서 촉매 뒤에 있는 센서 전압이 낮으면 저온, 공연비, 희박. 무슨 말이에요? 산소 센서 기준선입니다. O2S 기준선, 정상, 피드백, 엑셀 페달을 밟습니다. 그러면 얘가 빨라져요. 그런데 밟았는데 이렇게 가요. 이렇게 공연비, 희박. 공기량이 많고 연료가 부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가면 공연비, 농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알면 정비하기 무척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안 고쳐지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공연비 농후가 아니라 여기가 고온, 촉매를 거쳐 나온 배기가스의 온도가 고온, 여기는 저온, 이렇게 판단하면 정비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저온이 됐네. 왜? 촉매에서 태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시죠. 촉매가 이렇게, 그리고 촉매 덩어리입니다. 이런 덩어리, 담체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양쪽에 담체가 있다. 여기도 담체가 있다. 배기가스가 이렇게 들어간다. 여기 온도가 저온, 지나가면서 연소를 해주면, 적당히 연소를 잘 해주면 피드백이 이렇게 되는데 못 태울 정도로 많은 양이 나온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피드백이 이렇게 간다. 어때요? 촉매에서 못 태웠으니까 온도가 저온. 그런데 태워줬어요. 충분하게 태웠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올라간다. 고온. 얘가 P0420, 얘는 P2096. 공연비 농후, 공연비 희박. 연료를 덜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할 건데요? ECU가 분사하는 거잖아요. 연료 분사를. 방금 전에 보셨잖아요. 다시 한번. APS, MAP, WTS, RPM. 이 신호를 ECU가 받아서 연료를 분사했어요. 타고 나갈 때 여기서 고온이 나오거나 저온이 나왔단 말이에요. 저온. 이 저온이 나왔는데 연료 분사를 줄이려. 어떻게 줄일 거냐? 여기서 얘나 얘. 즉 공기량 센서나 냉각수 온도에 변화를 줘야 돼요. 변화를 줄 수 있느냐? 못 줘요. 그러면 매핑한다 그러죠. ECU 매핑. 데이터를 조작해서 매핑하게 한다. 그러면 악셀 페달을 밟을 때, 안 밟을 때 연동할 수 있도록 매핑을 잘 할 수 있느냐? 이거 매핑해서 해결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신호를 조작 안 했는데 연료 분사를 늘린다. 가능하냐? 도둑연료 넣는 겁니다. 연료 탱크에서 증발가스 호스를 갖다가 엔진에다가 다이렉트로 넣어주면 도둑연료입니다. 도둑연료가 들어가면 시동이 꺼집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도둑연료를 막으면 노킹이 나죠.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결론은 ECU가 판단해서 분사한 연료가 여기서 점화, 잘 탈 수 있도록 점화 장치를 건드려 주는 거예요. 잘 탈 수 있는 조건, 여러분 한번 보시죠. 뭐가 문제인가? 연소, 3요소, 어떤 물질이 타려면 첫 번째 물질, 어떤 물질이 있어야 탈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온도,
온도가 맞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공기. 연소의 3요소입니다. 휘발유가 있다, 경유가 있다, 장작이 있다, 연탄이 있다, 물질입니다. 차가운 곳에 타겠느냐? 적절한 온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온도가 있다. 그리고 태우려면 공기가 들어가야 된다. 이게 3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연소를 잘 시키려면 공기가 잘 들어가도록 냉각수 온도를 정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압축말 온도를 높여주는 겁니다. 온도입니다. 휘발유는 잘 들어왔잖아요. 도둑연료를 넣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곧 스스로 연소가 잘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다. 엔진의 압축도를 올려주기 위해서 오토레시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엔진 오일 점도를 잘 맞춰준다. 엔진이 시원해서 공기가 많이 빨려 들어갈 수 있도록 냉각수 비중을 건드려준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 2 그 다음에 3번 점압부라고해요. 인젝터는 노타치입니다. 근데 인젝터를 바꿔? 물론 바꿔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바꿔야 돼요? 유사품 연료를 사용해서 인젝터가 막혔다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했을 때. 그러니까 P2096 공연비 희박이에요. 연소 불량에 의해서 희박이냐 진짜 연료가 부족했느냐 원인 파악을 한다. 근데 이거를 보고 촉매를 바꾼다, 산수 센서를 바꾼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제가 혼자 아무리 목청껏 여러분께 호소를 해봤자 여러분들이 노인네 진짜 말 많네 이러지 마시고 제발 여러분들의 돈 소중한지 아시라 이 말이에요. 소중한 돈이잖아요. 그런데 왜 원인 분석을 안 하느냐. 0201부터 P0204까지 인젝터 아니다. P0300 다중실화 아니다. P2096 촉매 효율 저하 아니다. 그러면 이 중에 뭐가 문제가 생겼느냐 이 말이에요. 뭐가 이 세 가지 종류의 경고등이 무엇을 시작으로 이렇게 확대가 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헷갈리십니까? 조금만 더 참으세요. 시간이 길어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압축불량입니다. 압축불량. 그러면 이 ECU가 이 엔진이 압축 상태가 좋다 나쁘다를 몰라요. 그걸 판정해 줄 수가 없어요. O2S의 피드백 신호를 통해서 즉 이 ECU가 제어하는 겁니다. 제어하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했냐? 실화 P0300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게 제어를 해도 문제가 생기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원인을 제공했고 ECU에 의해서 1차 제어를 했고요. 2차 제어를 했어요. 이래서 인젝터까지 켜진 거예요. 이거요. 더 놔두면 P0100 공기량 센서 신호로 3차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동차 진단하다 보면 어떤 자동차는 공기량 센서 불량 하나, 인젝터 불량 하나, 다중실화 떠, 그리고 촉매 효율이 뜨거나 아니면 P0420이 뜹니다. 그러면 363번 영상처럼 인젝터 바꾸고 코일과 플러그 바꾸고 촉매 바꾸고 해결 천만에요. 그런 상상의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리는 마지막 하소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이 돈 쓰겠다는데 제가 왜 말려야 됩니까? 말릴 이유가 없잖아요. 세상에 경기도 돌아야 돼요. 여러분이 잘못 고쳐서 돈이 돌아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원인 분석, 원인 파악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경고등, 원인 분석, 정비, 이게 올바른 순서다 이거예요. 아셨죠? 방금 켜졌던 인젝터 다중실화 촉매 효율 불량 인젝터가 4개니까 6개 아닙니까? 6개의 고장 경고등이 켜진 자동차는 쉐보레 자동차입니다. 그러면 나는 현대 거야. 천만에요. 나는 기아 거야. 천만에요. 난 아우디야. 천만에요. 모든 자동차는 다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고등이 켜지면 특히 P0300 다중실화 뜨면 엔진 오일이 잘못됐나? 냉각수가 잘못됐나? 스파크 플러그 갭은 맞나? 안 맞나? 이거부터 보셔야 돼요. 그런데 얘를 먼저 받고 진짜 나는 그 피 같은 돈 함부로 못 쓰겠더래. 근데 여러분들은 잘도 써. 왜 그럴까? 여러분들의 호주머니가 빵빵하다는 얘기죠. 부럽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정비업체가 부럽다는 겁니다. 왜 나한테 오시는 분들은 10원짜리 한 장하고 발발발발 떠는 분들만 오시고 다른 데 가서 빵빵 쓰는 분들은 돈 많은 분들이 가시는지 난 모르겠어요. 나한테도 돈 많은 분들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릴게요. 권영호한테도 돈 좀 써주시면 나 헛정비는 안 합니다. 아닌 건 아니라라고 못을 박습니다. 아셨죠? 권영호가 하는 내용 정비 한번 보십시오. 뭔가 첫 번째, 냉각수 공기의 흡입 효율을 높여주는 겁니다. 흡입 효율 향상. 5일 얘는 뭐예요? 압축 효율을 높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점화. 불꽃 세기를
키워주는 겁니다. 이거 고치면요 만석 오케이예요. 그거 며칠 전에 다 했는데 이런 분 많아요. 며칠 전에 하면 뭐합니까 이거. 냉각수 비중 안 맞췄잖아요. 빼고 한통 넣고 말았잖아요. 엔진오일 바꿨는데 점도 안 봤잖아요. 점도 안 보셨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점화 프라그 바꿨습니다. 근데 프라그 간극 맞췄어요? 여러분 동전처럼 보이죠? 500원짜리 동전보다 큽니다. 구멍 뚫려 있습니다. 이 간극 조절용이고요. 여기는 이쪽은 인치 게이지, 미리 게이지 다 있습니다. 이쪽에 이 간극 게이지, 프라그 간극 게이지를 통해서 여기 간극 몇 밀리냐, 내 차에 맞는 규격으로 간극 조절을 해서 장착됐느냐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 확인 안 했어요. 새 거니까 끼운 거예요. 여러분들 정비사한테 물어보시면 이거 간극 다 맞춰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간극 맞춰 안 나오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여러분들의 발등 찍습니다. 스파크 플러그 하나가 떨어져서 발등 찍어봤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 발등이 아닙니다. 제발 정신 차리시고요. 정비는 올바르게 정말로 내 필요한 정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생각하시고 정비하셨으면 권영우 영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진 못할 망정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정비 비용이 올바른데 쓰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잘못 쓰여지고 있는 것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편입니다. 363번과 364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 그래 맞아 공감하는 바가 있다면 엄지손가락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옆에 종 있는 거 딸랑딸랑 할 수 있도록 구독 알림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권영호 영상을 구독해 주신 여러분들은 2024년도에 겨울이 무척 따뜻하고 안전하고 든든한 겨울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물러갑니다. 바이바이.